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김영철이 미국에 그 특사로 갔을 때 조용히 대미 파트너가 자기에서 바뀌지 않게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미국 측에 했다고요. 자기 청탁을 한 거죠. 개인. 그거는 김영철이 바뀌는 순간에 김영철은 끝나고 숙청된다. 그래서 제가 2월 27일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김영철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지난번에 미국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때 무슨 김영철이 자리가 아직 붙어 있다. 그렇지만 뭐 권력은 이제 김영철이 거의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럴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김영철은 노역행에 처해지고 북한이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스페인 대사하던 김혁철이를 지금 실질적인 협상 주역으로 데리고 오고 김영철은 그냥 간판으로만 남았지요. 근데 그 김혁철은 총살당했고 그리고 김정은 일가를 개인적으로 각별하게 모셔온다던 김성애도 지금 숙청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김성애와 미북회담 하노이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둘 다 정치범 수행소에 갔다. 또 더 나아가서 김여정도 지금 대남 관계에 열심히 했는데 저 동생이니까 숙청은 하지 못하고 건신을 시켜서 최근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자, 김혁철은 미국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부실 보고를 해서 미국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베트남 주재 외교관 등급 4명이 함께 처형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매우 신빙성 있는 보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당 반행명 분자라서 준엄한 심판을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김정은이라는 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하노이 기차 타고 갈 때는 2박 3일 걸려서 갔지요. 하노이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았는데 미국이 북한의 삼중수소 트리튬인가 하는 시설까지 지적하고 5개인가가 더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같은 게 그거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김정은이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고 그가 다시 기차를 타고 터덜터덜 북한으로 돌아오면서 아마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미국이고 뭐고 다 없고 다시 도발하고 해보고 싶은데 그러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공개적으로 거의 북한에 실시간 중계를 하진 않았지만은 북한이 다 알 정도로 트럼프하고 협상 나갔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협상이 실패했다 하면 김정은이가 북한에 지금 건의가 서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독재자는 독재자가 건의가 서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 자리가 흔들린다. 아, 이제 내 건의를 다 의심하겠구나. 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독재자는 한마디로 올마이티, 전지전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재자가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고 회담하러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한 방 얻어맞고 왔다 하면 밑에 독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회담에 나서서 김정은을 속였던 간첩들이 있었다라고 해야 우리가 볼 때는 유치찬란한 이야기겠지만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독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혁철이가 지난 3월 달에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를 받고 미림 비행장에서 처형당했는데 이들은 미제 스파이, 미국 제국주의 스파이에게 포섭되어 수령을 배신했다 하는 미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큰 죄가 미제의 스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툭 하면 미제 스파이로
박은영도 미제 스파이로 몰아서 남로당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미제 스파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김정은이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철은 그러면 어디 갔냐? 김영철은 해임 후에 자강도에서 강제 노역 중이고 김혁철과 함께 실무 협상을 담당한 김성애 통전부 통일청략실장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노이에서 통역을 더듬거린 신혜영도 통역 실수로 최고 존엄의 권위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지 동생 김여정도 건신 중이다는 겁니다. 자, 니도 지금 남측과 회담에 쫓아다니면서 한 역할을 해줬는데 이를 그것밖에 못하고 주변에 미제 간첩들이 덕실거리고 실수가 연발케 했냐. 그래서 지 동생도 혼을 내는 척해야 나머지를 죽이거나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게 앞뒤가 맞잖아요. 자, 김여정도 작년부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현송월이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송월이는. 요즘 현송월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여정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건신시킨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노동신문은 엊그제 앞에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땅꿈을 꾸는 동상이몽은 수령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반혁명행위다. 이런 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세상이 대세에 따라 배신자, 변절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척결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고모부 장성택을 죽인 이후에 북한의 또 다른 숙청 피의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지요. 북한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속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장본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왜? 하노이에서 잘 될 거라고 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다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왜 한국은 문재인 정권은 보복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대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한이 대미, 대남 라인들을 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새로 북한의 이런 라인을 맡게 된 사람들이 등장할 때까지 이제 북한은 어차피 그 과정이 바로 내일 네가 나가서 협상해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지난번에 어디서 전략이 잘못됐는가? 원래 공산당들은 토론 좋아하잖아요. 숱한 토론을 해야 될 거예요. 왜 잘못됐냐? 어디서 미서가 발생했냐? 절대 하노이에서 깨지지 않을 거라 봤는데 왜 깨졌냐? 한국을 우리가 얼만큼 믿었냐? 한국은 왜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했냐? 트럼프는 왜 막판에 돌았었냐?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이제 이 자기들 내부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경색되고 미북 이 대화도 한마디로 교착될 상황에 빠질 것이고 실제로 지금 조통위의 리성거이도 요즘 안 보이는데 이 리성거이도 교체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는 대남 정책을 어떤 칼라로 깔 건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데요.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북한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서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중국 선양에서 갖기로 했던 남북 민가단체 회담도 첫날 얼굴만 비치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개성연락사무소도 매주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북한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개성연락사무소도 한국 정부가 이제 저렇게 매주 갈 이유가 있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연락사무소의 남북 소장끼리의 정례적인 회의를
왔는데 북한이 13주째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만 맨날 갔다가 그냥 오고 차관급이 이렇게 되니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정례회의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정례회의를 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남측에 대해 상당히 괘씸한 마음이 클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싱가포르 회담까지는 한국이 북한 측에 이야기했던 전략이 맞아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추후에 이제 북한이 좀 더 움직여야 될 부분부터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했지만은 미국이 북한에다가 가이드라인을 확고하게 제시해 버렸고 북한으로서는 이제 협상을 더 끌고 가는 것이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겠구나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남측이 미국 편에 서서 자기들을 속였다고 남측과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남측을 향해서 뭐 도발을 한다든지 본때를 보이겠다 하면서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북한의 형태로 보면 정상입니다. 김영철이 이선거이부터 다 제거한다면 남측에 대해서는 그 몇 배의 비난을 가해서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북이 한 것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어느 편에 설지 미국이냐 우리냐 확고하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 이상으로 중대한 폭로를 하거나 까든가 하질 않았어요.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보면 북한이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고 하면서 깊숙하게 연결되어서 대화를 하다가 막판에는 돈 봉투를 갖다가 던지면서 어디 봉투질하네 하면서 까제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짜 문 정권 말대로 역대 아무것도 못 줬고 850만 불 인도적 지원만 했고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해보려고 했고 쌀 좀 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또 그 이전에 한 6개월은 1월 1일 날 김정은이 남측에 유화적인 신년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근 2년을 그냥 남측의 페이스대로 따라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 아무것도 없이 맨입으로 북한이 남측을 믿고 그렇게 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중대한 거래가 있었다. 그 거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거래 때문에 북한이 지금 판을 엎어서 남측 정권을 험악하게 비난하거나 또 뭘 폭로하지 않고 그래도 협상의 실마리를 열어놓은 채 남측에 대해 더 심각하게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을 대하는 문 정권의 자세를 보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것이 판이 깨졌다고 보지 않고 계속 모양을 바꾸어서 북과 대화할 수 있는 말장난을 미국과 계속 하려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은 물밑에서 뭔가 깊숙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거래의 본질이 결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 또 의문의 공작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과 관계 있지 않겠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트럼프는 앞으로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미국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민주당에서 22명의 대선 후보가 나왔다. 근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트럼프한테 집요한 공격을 할 거친 젊은 애들이 상당히 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젊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김정은이 말을 빌어서 비꼬고 일본에서 욕을 해도 트럼프가 미국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미국 온 뒤에 그냥 유감을 표시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챙이 민주당 후보들의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에 관한 중대한 폭로가 터져 나오지 않겠나라는 것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예측되고 있어요. 자, 미국의 뮬러 트럼프 특검이 10분간 워싱턴 DC에서 어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우리는 무죄라고 말했을 건데, 그런데 하지만 대통령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특검에 임명된 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날 이 뮬러 특검의 브리핑을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트럼프를 완전히 혐의를 벗겨주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어요. 뮬러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좀 좋아했지요. 결국 별 치명적인 게 없었고 뮬러가 사실상 트럼프를 사면해줬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는데 전문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448쪽짜리요. 자,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이런 사이에 뮬러 특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우리가 고려할 선택지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3월에 불기소 방침을 밝히자 트럼프는 공모가 없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좋아했지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무부 소속인 특검으로 뮬러 특검이 출발했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부터 기소하는 문제가 뮬러 특검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기소하는 부분이 지금 트럼프를 사면시켜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죄가 있더라, 이런 말만 할 뿐이에요. 이 뮬러 특검의 목적은요.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고발하게 하려면 형사사법제도가 아닌 다른 절차를 요구한다 말하면서 의회가 내가 이렇게 만드는 보고서를 보고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며 대통령의 탄핵은 의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뮬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걸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 뮬러 특검 보고서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탄핵에 몰리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미국의 점잖은 정치의 지형에서 보기 어려운 중대한 트럼프를 상대로 한 도토리 키재기 하는 후보들의 폭로가 나올 거고, 센 폭로를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통제받지 않는 폭로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 대선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 불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아주 위태로울 때 김정은이 트럼프의 영혼을 낚시질할 거다, 이것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 NSC 보좌관 존 볼턴 망신당했지요. 자기를 세워놓고 일본에서 트럼프가 비아냥거렸고, 자, 그런데 볼턴은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가고 있습니다. 셰넌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금 트럼프의 북한 미사일 폄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트럼프는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고, 트럼프가 안팎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유혹할 타이밍이다. 차라리 저는 트럼프가 그냥 안정적으로 대통령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낙마해야지, 올 연말쯤 트럼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때 한국에는 엄청난 공작이 진행될 수 있고
트럼프 또한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수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